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관제 조사 환가사례 연구 8번째 8-1 혼인중 형성재산 환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환가 추이는 이제 제가 통계를 낸 거고요. 혼인중 형성재산이 파산 절차에서의 분할. 원래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상속재산 분할, 이혼재산 분할, 거기서만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죠. 혼인중 형성재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뭡니까? 파산에서의 어떤 분할 절차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몫을 기여도, 배우자의 목, 명의신탁 여부, 재산 형성 경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비록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채무자의 몫을 환가를 해서 채권자한테 나눠주는 게 가능한지 그걸 논의하는 것입니다. 파산 절차에서의 분할이라는 것은 비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혼인중 형성 재산 및 환가한 사례 및 포기 사례 이게 쭉 있습니다. 자, 혼인중 형성 재산이 파산 절차에서의 분할 가능 여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중 형성 재산은 이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문제로 여기에서 언급한 겁니다. 환가사례 전편에 걸쳐서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환가사례 1편 임차보증금, 환가사례 2편 보험, 환가사례 9편 은닉재산, 환가사례 10편 편파행위에서도 광범위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운영 영업장 처분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것인가, 임차보증금이 위기시에 배우자 명의 내지 자녀 명의로 이전되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 과연 이거를 환가할 것인가, 보험계약을 배우자 내지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것도 일종의 보험과 관련되지만 이 혼인중 형성재산으로 봐서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존재하고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이 배우자 내지 자녀 명의로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실질 형성 경위에 대해 소명보증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자녀 혹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다. 그 항변이 채택되어 관제인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면 그게 인정이 돼서 도저히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거나 보거나 아니면 볼 수 없거나 혹은 기여도가 거의 제로다. 그 사이에 구치소에가 있었다. 10년간 형식적으로 부부관계만 유지했다. 가출한 상태다. 그런 게 소명이 돼서 입증이 돼서 비록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지만 환가를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인중 형성 재산에 대해 이혼시 재산 분할처럼 혼인중 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가 혹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 민법의 부부별산제, 민법 830조는 부부별산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중 재산 분할을 인정하는 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혼인중 일상가사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은 규정하고 있죠. 민법 832조의 일상가사 채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상 부부 명의 신탁 약정은 유효하므로 명의 신탁 관계를 해제하고 본안 소송을 통한 원상회복은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본안법원에서 이제 화해도 가능하겠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 사망 시 명의 신탁 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유재산 추정에 대한 번복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가 처가 취득 대가를 부담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반환으로 인정되어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과의 균형 내지 형평성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금은 서울회생법원이죠.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회 조사 결과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채무자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그 가액을 참작하여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회생 실무는 혼인중
청산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죠. 분할을. 회생과 파산이 갱생을 목표로 면책, 일부 면책인가 전부 면책의 차이점이라는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면책이죠. 유사함으로 개인 파산에서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이 관제인이 조서 결과 소명 내지 입증된다면 환가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한편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가 알고 계신 어떤 판사님은 혼인 중 형성 재산에 대하여 이혼 재산 분할처럼 기여도를 감안하여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환수하는 취지의 화해 계약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김모 판사님이시죠.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이제 소수견이었는데 지금도 뭐 이런 견해를 유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체적인 견해는 그래도 그 일반인의 법감정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환가를 한다는 게 이제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해보면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빚도 분할할 수 있다는 취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가 있죠. 그래서 뭐 이게 꼭 여기 도산 절차에서 뭐 인용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특히 이제 어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빚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어떤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뭐 사업이라든가 직업상 어떤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 그럼 사업을 하는 이유는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빚을 많이 낼 수도 있죠. 근데 배우자는 명의는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요. 보증금이. 그 다음에 배우자는 가정주부입니다. 자녀를 양육을 해요. 집안에서. 근데 갑자기 채무자가 한 6개월 실직을 해서 그 사이에 빚이 한 4, 5천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실직이 장기화돼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배우자 명의로 만약에 보증금이 한 1억 정도가 돼 있었다. 그 다음에 뭐 대출도 없어요. 그랬을 때 과연 배우자 명의였다는 배우자의 특유 재산인가 과연 그게 의문이 있죠. 그런 거를 딱 생각해 보면 마냥 어떤 뭐 부별산제 내지 특유 재산에 매몰돼서 한 거는 좀 뭔가 안 맞는 경우 구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혼인 중 분할을 인정하는 명문의 법조항은 없지만 개인회생 실무에서 공동재산 형성임이 입증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고 현행 민법상 부별산지 원칙이 확립되었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부부 공동재산주의로 가계를 운영하는 것이 파산 채무자의 일반적인 상황이며 비록 파산에 관한 판례는 아니지만 2010무 4088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의 취지상 혼인 중 형성된 소극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서 빚도 분할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오히려 파산 절차에서 이 판례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발휘될 경우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청산 절차에서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일부라도 채무 변제를 받는 경우에 별산제의 불합리화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환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뭐 언제 썼는지 모르겠네. 2012년, 13년 이때 이제 집필한 건데 결국 이런 긍정설이 아마 대다수 관제인 내지 판사들이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제야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는 변호사님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혼인 중 형성 재산 환가 기준이나 이런 구체적 사례는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